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우리 방학 때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지 않아? 지금 다 웃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왜 찾아왔을까요? 방학인데. 그쵸, 우리 약속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지? 그렇지, 우리 방학 동안에 자소서랑 면접 준비하기로 했었죠. 자, 지금 방학 상담하고 있는데 뭐 대학이 정해진 친구도 있고 안 정해진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 자소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 몇 차례 동안 선생님이 영상으로 자소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나서 직접 실전으로 여러분들 자소서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작성해서 가져오도록 약속합시다. 좋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1, 우리 생기부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챕터 2, 우리 자소서 직접 작성해 보고, 챕터 3, 우리 계약하게 되면 직접 면접 답변 준비해서 모의 면접 한번 같이 실시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 오케이. 지금 누워서 보지 마시고 책상으로.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학생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입사관은 우리의 학생부를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생각하고 본다고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생기부가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입사관들이 눈이 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내신, 특징 있게 만들기라고 써 있습니다. 자, 내신 등급은 얘들아, 높을수록 좋을까, 낮을수록 좋을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선생님이 지금 했지. 그치, 내신 등급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반박할 수 없지. 입사관이라고 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을 뽑고 싶을까, 얘들아? 그건 아니라고 했지. 그치,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은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일단 내신은 높을수록 무조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신이 전부 다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종을 쓰는 사람들은 성적 말고도 다른 것들도 다면적으로 평가받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내신 성적이 조금 계속 좋지 않다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내신을 특징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반적으로 내 내신이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상승하는 곡선이에요. 이거를 어필하면 좋겠죠. 그렇게 보면 얘는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노력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식으로 내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나아졌다는 거에 특징을 둔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다른 건 못해도요, 내가 가고 싶은 이 학과와 관련된 이 전공 과목 하나만큼은 진짜 잘합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어야겠죠. 즉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내신을 특징 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내신이 가장 높다면 제일 좋겠지만 높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 성장하는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과목을 진짜 잘한다든지를 강점으로 살려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뭘까? 개성이 드러나는 세특 만들기. 자, 사실 세특은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생기부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2학년 때 알고 있었어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이걸 가져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개성이 드러나는 세특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 내 내신 성적은 이미 나왔잖아. 이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가 바로 이 세특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과세특에 다 들어있죠. 내가 왜 이 등급을 받게 되었냐면요, 나는 이 수업 시간에 이러한 활동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내신에 대한 설명서가 되는 것이 바로 세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세특에 있는 다양한 총알들을 가지고 내가 내신을 이렇게 봤는데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근거 자료가 바로 세특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 우리 동아리 활동이었죠. 동아리 활동은 내가 무슨 동아리를 했다, 이게 중요한 걸까? 아니라고 했었지, 얘들아. 그치? 동아리 활동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나는 어떤 역할과 어떤 활동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것을 동아리에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찾아야겠죠. 자, 대학 입사관들이 여러분들을 뽑아야 하는 이유, 너네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너네가 직접 입사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지. 자, 너네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떠먹여주는 겁니다. 나 이런 데도 안 뽑을 거야? 자, 이렇게 가는 거지. 자기소개서는 설명서가 아니라 홍보물입니다.
나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꼭 뽑혀야 되는 이유를 납득시키고 홍보하는 글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러한 활동들이 조금 아쉬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치.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활동함으로써 실제로 이런 인재가 되겠다라는 식의 미래지향적인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나는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학교에서 이런 거 못 해봤던 게 아쉬우니까 대학 가서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입사관이 좋아하는 학생부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소서를 통해서 내 부족한 학생부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기부를 분석하는 것이죠. 생기부는 학교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생기부 보러 오고 싶어요 라고 연락하시면 선생님 학교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생기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기부를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모두 체크하라고 했었죠. 아주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이 있다면 다 형광펜을 일단 치셔야 합니다. 자, 형광펜 다 치고 났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자소서 공통문항과 면접 질문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거 왜 하는 걸까? 그렇지 얘들아, 내가 자소서에 쓸 거고 내가 면접 답변에 녹일 거잖아, 이 활동들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 활동들의 총알을 다 어디다가 장전할지를 분배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분배를 할 때에는 한 질문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보통 문항이 3문항에서 4문항 정도 되는데 내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에 어떤 활동을 넣어야 가장 나한테 유리할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분배를 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순서대로 우리는 생기부를 받자마자 자소서 질문과 면접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자기소개서 공통양식도 선생님 어딨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란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말하는 것인데, 자, 축소된 학생부 기재사항을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자, 공통질문은 보통 2개에다가 자율문항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에서 2개 정도가 추가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재학기간 중에 진로와 관련한 노력이 있냐가 보통 공통문항 1번이 됩니다. 이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있거나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이 있으면 적어보라 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 꿈과 관련된 활동을 다 밑줄 친 후에 학습 측면인지 아니면 활동 측면인지를 나눠서 지금부터 분류하셔야겠죠. 좋습니다. 자, 내 진로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것들은 일단 넣어 놓습니다. 겹치더라도 일단은 다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번 문항을 보시면 2번 문항은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항상 나오곤 합니다. 자,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면 다들 봉사활동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봉사활동을 많이 나갔어, 못 나갔어, 얘들아? 많이 못 나갔지. 그리고 외부 활동을 많이 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우리 다 똑같아, 안 똑같아? 그치. 우리 이번에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은 환경이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반드시 봉사활동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공동체 의식 발현할 수 있었죠. 교내에서 한 활동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다. 내가 엄청 특별한 거를 해야지만 여기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문항에서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 점이 드러나는 활동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고, 활동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이 있다거나 느낀 점이 있다거나 성장한 포인트를 잘 찾아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2가지 잘 찾아내셔야 하고요. 자, 3번째로는 자율문항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다른 문항들이 들어가게 될 건데요. 자, 보통은 내가 이 학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던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더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로 1, 2번을 채웠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내 인성적인 측면이나 내가 뽑혔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홍보하는 글이 바로 자율문항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생기부를 먼저 잘 읽어보고 활동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야 된다. 이 공통 질문에 따라서.
그렇죠. 자, 뒷장 가보시면 생기부 활동을 카테고리화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했던 활동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학업 측면인지 활동 측면인지,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활동이 있다면 내가 성장하거나 뭔가를 느끼는 측면이 강한 활동인지 일반 활동 측면인지, 그리고 자율문항 3번을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특별하게 잘한 것들이 있다면 강점이 드러나는 활동, 또 내가 꼭 이것만큼은 나만 했기 때문에 나는 꼭 살리고 싶다 하는 활동이 있다면 나만의 비법 무기로서 갖고 있는 내가 꼭 쓰고 싶은 활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 자소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자소서 작성하는데 유의사항은 선생님이 특별히 딱 3개만 갖고 왔어요. 일부러 많이 안 가졌어, 얘들아. 너네 3개는 기억할 수 있잖아? 그치?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개조식으로 작성할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네 토론해봤지? 자,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어떤 주제 하나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말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말해? 그치, 원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게 된다면 나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해, 찬성해,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말하는 건 개조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개조식이라는 것은요, 결론을 먼저 앞으로 딱 빼놓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문장을 바꿔보자면 얘들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해.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그렇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찬성해. 반대로, 자, 얘들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해.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그렇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해. 자, 어때요? 느낌이? 그렇죠. 답안을 떠먹여주는 느낌이 들죠. 이건 면접이든 자소서든 둘 다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내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결론을 앞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 얘들아? 내 답변이 너무 궁금해지고요. 이 사람의 의견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구나. 찬성하는구나. 근데 왜? 첫째, 둘째, 셋째,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구나. 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훨씬 더 명확하고, 그쵸,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을 쓸 때, 문단을 쓸 때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글짓기 고수가 아니라면, 그치, 한 문장은 되도록 짧게 쓸 것. 자, 선생님이 우리가 말을 잘 못하거나 글을 잘 못 쓰는데 한 문장을 길게 말하면 어떻다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글짓기 고수 내가 봤을 때 우리 반에 별로 없어요. 글짓기 고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 한 문장은 짧게 끝낸다. 자, 문장을 길게 쓴다는 말은 접속사를 남발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무조건 문장은 한 문단을 짧게 끝내도록 합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글이 뭔가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개조식으로 딱 쓰고 첫째, 둘째, 셋째, 짧게 끝낼 때 얘가 적어도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꿀팁이야, 얘들아. 꼭 알아두시고, 세 번째,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할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맨날 우리 논술형 시험 문제 내고 나서 채점할 때 머리가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내가 쓴 주어와 내가 쓴 서술어가 둘이 맞게 이어져야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조사 역시도 맞게 이어져야 합니다. 문장의 첫 주어와 마무리하는 동사가 호응이 안 될 경우에는요, 글의 완성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얘들아. 자, 내가 자소서를 썼는데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으면 남이 내 글을 읽었을 때는 더 혼돈스럽겠지, 얘들아. 그치? 자, 내가 읽었을 때도 깔끔해도 남들이 읽었을 때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읽었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진짜 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조식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앞으로 뺀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문장을 간결하게 쓰고 주어와 서술어만큼은 호응이 되는지 한 번씩 더 체크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자소서 쓸 때 그렇게 혼돈의 카오스까지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실전으로 가봐야겠죠? 실전으로 가봐야 되는데 또 이러면 예시를 안 줬기 때문에 여전히 막막해요. 백지에다가 글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요게 바로 우리 그 꿀팁 중에 꿀팁인데, 자, 우리가 남들이 다 쓰는 내용들, 자, 지금 여기까지만 하셔도 자,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한단 말이지. 그치?
그런데도 이만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 3개만이라도 잘 지켜주면 굉장히 잘 쓴 건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한 스푼을 더하는 거지. 바로 내가 뽑혀야 되는 그 한 스푼이 필요하잖아, 우리는. 자, 그래서 첫 문장에 사람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책을 보고 작성을 했는데 어떤 책을 보고 작성을 했냐면, 자, 새로 바뀐 대입 자기소개서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에서 나오는 예시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선생님이 도서관에 책 있으니까 꼭 빌려서 읽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읽어보시고 한번 앞에 볼게요. 자, 앞에서 말했던 3개의 조건은 지키면서도 내 글이 남들 거보다 더 특별하고 창의적이고 뭔가 읽고 싶게 만드는 그 꿀팁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저는 우직하고 무엇 하나를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단 어때? 짧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 뺐지.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나는 우직하고 뭐 하나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지. 오, 그렇구나. 궁금하지? 자, 근데 이렇게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연이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를 궁금하게 했다면 잘 닫아줘야 된다는 거지. 자, 뒤에 볼게요. 이런 습관은 제가 생활하는 데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면에도 배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뒤에서 나와야 될 근거가 뭘까? 그렇지. 내가 학습 측면에서 실제로 우직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활동 하나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 활동을 내가 어떻게 잘 해냈는지, 거기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로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아, 얘는 우직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실제로 이런 활동을 했네? 거기서 이런 걸 배웠구나. 자, 요렇게 3단 논법으로 딱 내려가게 되면 깔끔하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반대로 썼다고 해봐. 저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요. 이러이러한 거를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우직하고 끝까지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는 어디로 가는 거야? 뒤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뺀다. 이런 거고요. 자, 2번째. 자, 나를 뭔가 하나의 키워드로 또는 은유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2번째 예시가 그건데요. 자, 볼게요. 제 별명은 곰입니다. 행동이 민첩하지 못해 생긴 별명이지만 책상에 서너 시간 앉아서 공부한다거나 결정하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저를 보곤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정말 곰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진짜 좋은 전략인데요. 보시면 내가 누구다. 선생님 실제로 대학 갈 때 뭐라고 했게, 얘들아? 저는 소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뒤에 이따가 예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보면, 자, 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둔하고 뭔가 되게 굼뜨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런데 면접관들이 딱 곰이라는 말을 듣고 민첩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고 딱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데 있잖아, 나의 이러한 단점은 이런 장점이 되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때? 흥미롭지? 그치, 이런 반전의 포인트를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나는 행동이 민첩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런 별명이 생긴 줄 알았는데, 나의 이런 면모가 그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봤을 때 세는 시간 앉아서 공부한다거나 결정하면 꾸준히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칭찬을 해준 거더라. 즉, 나한테는 이러한 장점도 있더라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요. 자,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활용했었는지 실제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썼던 자소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자소서라는 걸 썼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선생님은 뭐라고 했었냐면, 자, 요렇게 써.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요리에서 맛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양념입니다. 단독으로 소금을 먹을 일은 적으나 소금이 없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면모는 교내 활동 중에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뭐를 하는 과정에서 뭐의 역할로서 뭐를 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으나 모호하게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게 땡땡대학교 땡땡학번 학생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천일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땡땡학교에서 얻게 된 새로운 지식이 제게 쨍쨍한 햇볕이 되어 기존의 기능과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내가 기본 소금에서 천일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요렇게 선생님은 면접 때 자기소개 답변을 했었습니다. 어때, 얘들아? 아까 곰이랑 비슷하지?
곰이랑 비슷하게 어떤 느낌이 있어? 봐봐. 소금은 단독으로 먹을 때는 짤 수도 있고 굉장히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지만 요리에서 맛을 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미료다라고 하는 거지. 나도 이 모든 활동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조미료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앞에다가 은유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내가 실제로 했던 활동들을 쫙쫙쫙쫙 보여주고 마무리를 어떻게 닫았어? 그치, 나는 이 학교의 미래에 가게 된다면 이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내용들이 나한테 햇볕이 되어서 자양분이 되어서 나는 레벨업 천일염이 될 거다. 자, 굉장히 영혼을 갈아서 그때 준비하고 갔었습니다. 좀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창피하지. 나더러 소금이라고 말하는 게 얘들아 쉽겠어? 어렵겠지. 그렇지만 미리 준비해 갖고 간 사람이랑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평범하게 간 사람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지. 자, 요런 것들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물이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뭐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를 소개하려면 나를 홍보하려면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있어서도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겠습니다. 항상 이거 오타야 얘들아. 항상 배 앞에 있고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 저는 동아리의 뱃머리였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좋아요. 사자성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물이 나 같다라고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동아리에서 나는 땡땡등을 계획하고 동료들과 추진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저는 뱃머리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뭐 해야겠어요? 그렇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사물이나 사자성어나 특징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옆으로 넘어가셔서 또 아예 내가 갖고 있던 별명을 활용한 좋은 예시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준큐는 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문장 짧고 간결하지. 그리고 개조식이야. 자, 준큐가 나를 부르는 별명이래. 오, 준큐가 뭐야? 궁금하지? 자, 궁금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궁금하게 했어. 자, 준큐는 친구들이 일상이 경제인 사람이라면서 나에게 내 이름과 맨큐라는 이름을 합쳐서 불러준 별명입니다. 오, 얘가 그 정도로 맨큐에 관심이 많았구나. 맨큐는 경제학 도서예요? 그러면서 흥미가 가겠지. 자,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우연히 들어온 시사경제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경제를 접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이러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서도 늘 경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한테 준큐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라고 뒤에 이제 근거나 설명을 덧붙여 준 것이죠. 재밌지 얘들아. 이런 것들이 한 끗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 한 스푼을 어떻게 얹을 것이냐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어 얘들아.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첫 문장이 뒤에 보여줄 특성을 반영할 것. 자, 내가 쓸데없이 그냥 나는 준큐였어, 나는 우직해, 나는 곰이야, 나는 뱃머리야 던져놓고 뒤에 수습을 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즉 내가 그 말을 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는 이 학과에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다만 너무 노골적이거나 진부해가지고 너무 시시하거나 아니면 너무 뻔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것을 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세 번째, 자, 요렇게 앞에다가 은유법을 던졌으면 뒤에는 두루뭉실하지 않고 명확한 정보를 반복해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어떤 활동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초반에 흥미를 유발했으면 뒤에 구체적인 활동으로 근거를 둔 뒤에 그쵸, 마무리 닫는 말은 내가 여기서 얻거나 느낀 성장 포인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통 문항을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작성하면 누구한테? 담임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첨삭 한번 받아보면 되겠습니다. 학교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실제로 합격했던 사례들, 자소서들, 잘 쓴 자소서들 보여주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공부 안 될 때마다 자소서 질문에 답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약속했다, 우리 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면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영상으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 그지? 우리 밥값 해야 되니까 밥 먹은 만큼 자소서 쓰고 잡시다. 알겠죠?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곧 있으면 계약하면 볼 텐데요. 계약하기 전까지 아쉽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반. 안녕.